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릴 적 동물병원이나 애완견 샵을 지나갈 때 귀여운 강아지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에게 저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부모님들은 아마 망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완견을 산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기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물병원 직원은 흔쾌히 나와서 일단 아기가 많이 가지고 싶어 하니까 데리고 가서 키우시다가 2, 3일 정도 못 키우실 것 같으면 다시 데려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상품이 상품을 판매하게 만드는 애완견 전략입니다. 과연 그 귀여운 강아지들을 집에 데리고 가서 다시 동물병원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결국엔 이것은 귀여운 아이와 귀여운 강아지가 스스로를 협조해서 팔게 만든 애완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애완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세일즈 클로징의 저자 지그지글러의 얘기인데요. 이 지그지글러가 집을 구매해서 직접 건축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건축업자가 건축하는 과정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주고 만족스럽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완성이 됐고 직접 지그지글러가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고 나서 보니까 생각했던 대로 너무 만족스럽게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 방에 가니까 그 방 한쪽 면이 너무 텅텅 비어서 휑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건축업자 중에 한 명이 다시 그 집으로 온 겁니다. 집으로 올 때 이때 어떤 진열대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진열대는 가격이 꽤나 나가는 진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곳에 걸어두더니 이 진열대를 구매하시면 이 허전한 부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지그지글러는 그 진열대의 가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의 진열대를 나는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건축업자가 일단 이것들을 제가 두고 가고 걸어 놓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이걸 지켜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허전한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진열대가 너무나도 딱 들어맞고 밸런스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결국 그 진열대를 구매했다고 해요. 그때 지그지글러의 말이 아무리 학습이 된 프로세일즈맨이라 할지라도 상품이 상품을 팔리게 하면 결국 그 상품은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완견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메이 다들 아시죠? 아메이의 회장인 리치 디보스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을 시점에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몸과 비즈니스가 힘든 상태였어요. 시간에는 쫓기고 체력적으로는 지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전용기 세일즈맨이 와서 전용기를 구매해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라고 제안한 거예요. 전용기를 구매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의 제약을 보다 가지지 않고 더 많은 곳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어필한 거죠. 근데 리치 디보스는 그때 돈도 많고 사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기 가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쉽사리 구매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세일즈맨이 일주일 동안 이 전용기를 사용해 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리치 디보스가 전용기라는 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계속 됐다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일즈맨이 절대 굴하지 않고 계속 권하니까 결국 그 전용기를 타고 일주일 정도 다녔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겁니다. 진짜로 시간 절약도 되고 몸도 편한 거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세일즈맨이 와서 다시 이야기했는데 확답을 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3주 정도 더 이용해 보시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때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가져가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3주가 지난 시점에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 거죠. 그 기간 동안 리치 디보스는 더 편하게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몸도 편한 상태에서 이용을 했다고 해요. 그때 세일즈맨이 돌아와서 약속된 기일이 지났으니 이제 전용기를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리치 디보스 말이 압권이에요. 내 항공기를 왜 돌려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완견 전략이 활용돼서 상품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재밌죠? 그럼 우리는 이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품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이 바로 상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우리라는 상품을 고객들에게 먼저 느끼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고객들을 만날 때 그 고객들이 느끼는 영업사원의 성품, 성실성, 진정성을 아직 기고객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즉 가망 고객일 때 미팅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게끔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고객들이 직접 하는 미리 체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너무 고객들을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상품을 구매한 고객, 구매하지 않은 고객, 또 구매할 고객, 구매하지 않을 고객, 이런 것들을 나눠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로 하여금 이 세일즈맨을 직접 구매해서 느껴볼 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직접 우리를 고객들로 하여금 진짜 고객이 된 것처럼, 아직 고객도 아닌데 만족감을 주고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성실성, 우리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고객들로 하여금 아직 가입도 하지 않고 내 상품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 영업사원을 구매했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매가 정말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우리 상품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즉흥적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상품을 고객들에게 먼저 전달해줘서 애완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먼저 청약서를 전달하고 먼저 가입 제안서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그 내용들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분석해서 다른 설계사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반드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물음을 던져주는 것 같고요. 이 물음의 답을 찾는 분들은 세일즈가 보다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을 이미 팔지 않았는데도 미리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고객들을 그 체험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연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연휴가 지나고 나면 늘상 이틀 정도는 뒤숭숭합니다. 빨리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원래 텐션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일이죠. 보다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9월 마감 파이팅 하십시오.